네, 오늘 8.15 모니터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오늘 새벽 CPI 지수, 그로 인한 나스닥 급락, 그리고 한국 시장도 초반에는 잘 버텨주는 듯 했으나 결국은 또 상당히 낙폭을 키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슈퍼개미신 베스트인컴 남석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은 어떤 조언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괜찮아요. 예,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일단 바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신 지 한 5년. 35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통계적으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투자 심리 분석하는 걸 보니까 그 지금 최근에 그 투자 심리가 10년의 최저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도 올 특히 봄,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10일이 넘었는데 그 1, 2, 3, 4개월 아마 그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10년 내 최고로 어려운 최고로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그 미국 금융위기도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급락을 한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상황보다도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게 이 지수가 일단은 이제 장 자체가 작년 여름부터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국내 지수가 코스피 3,300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 근 1년 되는 거죠, 1년. 그렇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키워가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차 그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세로 지금 이 하락하는 그 강도가 좀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주 무진장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그러고서 그게 과거 같으면은 이제 급락하다가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해서 턴을 하는데 지금은 그 미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이게 빅 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게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아주 그 바닥이 안 보이는 그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이 그래 이제 바닥이야. 얼마 전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걸 자꾸 무시하고 더 내려가니까. 근데 그 바탕에는 어쨌건 그 나스닥이 이건 뭐 하루 걸러 뭐 3%, 그렇죠, 4% 막 이런 뭐 폭락을 자꾸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이 이번에 12,000포인트에서 지지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지고 자시고가 없이 영락 없이 깨고 내려와 가지고 이틀 크게 떨어져서 지금 11,300포인트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래프도 엄청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는 엊그제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서 나온 리포터에 의하면 나스닥을 10,000포인트 바닥을 S&P 500은 조금 좀 과한 것 같은데 3,000포인트로 그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게 10월 20일 정도까지 다시 말해서 9월 하순 10월 달까지 그러고서 이제 턴을 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년의 경기 침체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투매 형식으로 이렇게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그거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 가장 어려운 장이다라고 하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10년 내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 싸게 그럴 살 수도 수 있는 있죠.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이거 정말 10년 만에 오는 거다. 미리 2008년 경험 있는 분들은 그때 예. 막 배팅을 했던.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또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때는 코스피가 저점이 1,500이었잖아요. 네. 1,500,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00 밑에 이틀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1,000포인트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더 떨어질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미국장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일단은 그 과거에 이렇게 쭉 데이터를 찾아보면 미국 금융위기 때라든가 또는 이제 아주 과거 그 블랙 먼데이 때 1989년도 이런 때까지 소환을 하다 보면은 아주 폭락할 때는 4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단기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나스닥이 16,000포인트로 해가지고 40%대 하면은 진짜로 10,000포인트대까지 와야지 40%대가 되잖아요. 16 곱하기 이제 4 하면은 한 6,00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니까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섣불리 요번에 1,600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서 지금 지수의 지지선 그런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장이구나 그런 미국의.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가 원래는 지지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2,600포인트 여러 번 찍었다가 초반 찍었다가 이제 대반등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하루에 그냥 2,600포인트 깨고서 2,590포인트대에서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맴맴거렸잖아요. 그러더니만 오늘은 또 이제 급락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금 불안한 장세다. 그러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적으로 어쨌든 그 바닥을 다지는 그 터닝 포인트 모션이 나와야지. 삼성전자만 해도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64,000원대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빼놓고서 주식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65,000원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또 65,000원 밑으로 종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미국 나스닥 주가하고 그거를 좀 잘 살펴보면서 이제 바닥 다지는 걸 보고서 저가 매수도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확인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77%.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주로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그 게임 관련주들 거기에 보면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거의 급락세, 폭락세 비슷하게 오늘 나왔는데 이제 김치 코인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루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폭락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그러고 요 근래에 이제 그 스몰 캡들 중에서 그 많이 올라갔던 것들 있죠. 네.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과하게. 그래서 그 정책 관련주라든가 요번에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래서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섣불리 바닥이라고 논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점 매수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그 시그널로 네. 삼성전자와 나스닥 지수를 좀 보자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이제는 우리가 좀 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 엄청 나빠요. 완전 역배열에 그냥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턴하는 게 이제 보여야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는 그 촉발이 된 게 그 미국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하나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그 두 가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더 부채질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서 원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중에 전쟁이 터지면서 그 식량 자체도 이제 많이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가 같이 이게 엮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제 완전히. 그래서 경기가 다운이 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진짜로 식탁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물가가 엄청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는 그런데 그게 전쟁도 지금 당장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고서 미국의 그 빅스텝도 지금 2번 올렸잖아요. 0.25하고 0.5 퍼센트 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0.5를 몇 차례 더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경기 전반을 봐가지고 과거처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쭉 올릴 건가 아니면 어떤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때 이제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시간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뭐 반등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거를 논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어쨌든. 시점은.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주식시장에서 뭐 현금화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 주식 투자를 안 했다가 이번에 좀 싸니까 사볼까 이렇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미 물려있단 말이에요. 풀로 주식을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30% 50%뭐 심지어 뭐 기술주 뭐 7, 80% 물린 분도 허다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뭐 방법이 없죠. 지금은 방법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주식은 별로 없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에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손절하기도 아깝고 지금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계좌 덮고 있어요? 그쪽 계좌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현금화 시켜놔가지고 계좌들이. 그래서 속은 좀 편한데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기는 그렇고 회사가 그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게임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 50% 손실 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아깝죠. 손절하기는. 그래서 그 투매 물량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서 그 악재가 더 나와도 주가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상황. 팔려는 사람이 이제 너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는 포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는 나는 못 팔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이 바닥인지 더 있어야 되는지 긴가민가 하다 보면 매수세도 그렇고 매도세도 그렇고 이게 실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그러고서 낙폭도 줄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바닥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혹시 뭐 이렇게 진짜 이게 자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투자는 이제 본인 책임이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이제 폭락할 때 사가지고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또 앞으로도 잘 벌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폭락할 때 사가지고 한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장이 정상화될 때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 이제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에 지금 싸다고 해서 덜컹 다 들어가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량으로 만약에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 한 10% 정도 현금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기가 또 좋게 본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좋게 본 주식을 한 10%뭐 요 정도씩 담아 보는 그런 전략으로 써야지.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서 확 들어가가지고 더 떨어져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하실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참 특히 보통 한 해가 열리고서 봄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극복을 하고서 다 주가가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예.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아무튼 35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우량주들을 들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마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버티면 인내하면 나중에 다시 다 상가격 올 거야. 예. 근데 소위 우리 테마주들 말씀하신 우리 게임주 얘기했으면 메타버스가 됐든 뭐 2차 전지 소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에 의해서 올랐던 주식들을 가지고 지금 막 50%씩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과연 버티면 이러한 주식들도 다시 그 정고점이라고 할까요? 최고점을 다시 올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으로선 정말 까마득한데. 까마득한데 정고점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경우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수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가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주식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면 그때 산업 환경에서 어떤 주식이 제일 올라갈지는 그때 산업 환경에 맞춘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전에 아마 다른 채널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가 게임을 과거처럼 그렇게 보겠느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BBIG라 그래가지고 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방콕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게임이나 하든가 인터넷이나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수혜를 받고서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쪽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비대면 쪽이 그렇게 이제 곽강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아마 지지난달 같은데 지지난달.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주가가 나타내는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웬만큼 회복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손절을 하고서 다시 이제 그쪽에 각광받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손절할 타이밍은 좀 놓친 편이고 좀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일단은 팔고 다른 또 항상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오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다리면 지금은 정말 까마득하지만, 그러니까 우량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소위 테마에 의해서 많이 버블이 좀 껴있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손실폭이 크다 하더라도 버티다 보면은 그걸 최대한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노블룩스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해 각광을 받던 주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140불대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지금 30불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그 리비안이라고 해서 테슬라 대항마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상장됐던 그 미국 그 전기차 관련 트럭 쪽에 그 자동차 기업 있잖아요. 네. 그 경우도 80불대 공모해가지고 15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것도 30불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우리가 이제 우라가미 군요의 이 증시 4개론에 의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그 역금융 장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 가치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어떤 그 미래 장밋빛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그런 것들이 아주 된소리를 맞은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는 이제 때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혹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그 회사가 혹시 이렇게 진짜로 그 위태위태하면 안 되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뭐 손절도 그 50%가 낮더라도 손절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서 다시 매도할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미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참 괴로운 거란 말이죠. 괴롭죠. 더 불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또 얼마가 빠질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다고 지금 팔면은 이것도 다들 지금은 너무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생활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처지에 맞춰서 손해가 많이 났더라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텨야 되는 거고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각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지 되죠. 네. 일단 버티기로 결심한 분들 흔들리는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안 봐야죠. 안 보는 게 정답일까요?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안 봐야지 밤에 잠이라도 잘 자죠. 주식 계좌를 덮자. 예. 그리고서 그냥 재반 상황을 이렇게 봐서 이제 버텨도 괜찮으신 분들은 장이 회복될 때까지 안 보는 게 좋죠, 그냥. 그래, 그게 좋은 거죠. 그거 맨날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뭐
본다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건데. 우리 그 남석환 대표님은 이제 워낙 35년간 해오셨으니까 이런 다음에 또 지금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또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르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럼요.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제 전체를 그냥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데 그게 짧은 분들은 이게 이제 세상의 끝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 그때도 공교롭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틀 900 밑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0이 넘던 게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 경험하신 분들은 그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죠. 넉 달, 4개월 동안 거의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그러고서 이제 12월 말부터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달쯤에는 이제 120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해 말에는 2000포인트 다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복하는데 2년이 채 안 걸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파 제가 그 미국에 가 보니까는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는 그 금융위기 여파 있잖아요. 그게 한 5년 뒤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실물 경제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한 2년 만에 회복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번에는 언제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과거에 원래 그 금리 인상기에는 그 통계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쳤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통적인 게 경기가 상승기였던 거예요. 회복기. 그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경기가 나빴을 때 돈을 풀었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과열이 될까 봐 금리 인상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상분하고 경기 침체하는 거하고 이걸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나 이제 거기에 회의를 지금 자꾸 느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IT 쪽, 빅테크 쪽에는 이제 버블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 이런 것들도 그 미국 주가들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았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과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단은 버텨야 된다. 그리고 버티는데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또 이러지 않을 때들이 반드시 온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우리 남석환 대표님 말씀대로 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호 두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나스닥 지수에 그 다음에 악재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고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왕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내심, 지독한 인내심으로 그냥 꼭 참고 버티시는 거. 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최대한 손실을 만회하든가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100만 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대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뻐꾸며 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 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 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